지나가는 차에 손이나 발을 부딪힌 척 한 다음에요. 임신을 해서 이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명당 뭐 5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총 2,700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 접촉사고 나서 딱 봤는데 임신부다 이러면 덜컹 겁이 나죠. 그렇지, 그렇지. 병원 기록이 없어도 합의금을 준 그런 운전자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선의를 악용하다니 진짜 너무 괘씸한 것 같아. 맞습니다. 이 여성은요, 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는 도중에도 지나가는 차에 손목치기 수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부터 이 서울, 부산, 전주, 광주 등을 활보하던 여성은 지난 2월이죠. 이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전국을 순회하다시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맞아. 벌써 대여섯 차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수법이 교묘해지면 경찰들도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야, 요새는 경찰들 저는 존경하기도 합니다만 진짜 어렵겠어요. 그럼 힘들죠. 그게 참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이 블랙박스라든가 이 보는 눈이 더 많아질수록 범행 수법이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바뀐다는 것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손에 사기 그릇 깨진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다가 차에 딱 부딪히면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고 울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60대 남성이 고의적인 어떤 보험 사기범으로 여러 번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이 남성 정말 치밀했던 게요. 사망 진단서까지 떼놓고 연기를 하고 1년간 11건 이상 이런 사기를 쳤고 추가 범행만 지금 20건 이상 발견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손목치기 사건은 보통 보면은 운전자들 굉장히 미안해하고 특히 유골함 깨졌다 그러면 얼마나 당연하죠. 미안해하겠어요. 임산부라고 하면 얼마나 미안해하겠어요. 그런 마음과 신속하게 일단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합의금 좀 드리고 빨리 마무리해야지 이 맞아. 심리를 굉장히 악용하는 그런 범죄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합의금 지불로 끝이 아니고요. 사건 이후에 보통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합의금 안 받았다, 뺑소니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재차 있겠구나. 신고를 하고 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가 정말 중요한 게 예쁘다. 그 가짜 유골함 사건도 운전자가 합의금을 일단 건넸는데 혹시 나를 뺑소니로 또 신고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주변에 비슷한 수법의 범행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경찰이 의심을 해서 덜미를 잡히게 됐거든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일단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가짜 유골함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런 연기를 한다면 머리 진짜 비상해. 이 운전자로서는 속수무책이고 그냥 막 당황스러우니까 거기서 합의하고 싶어 할 텐데 맞아요. 이러면 안 되는군요. 아니, 전 진짜 유골함이 웬 말입니까, 정말. 아니, 그렇죠. 특히나 그리고 또 아침에 바쁜 출근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해결을 하고 출근을 하거나 또 네. 가야 하니까 맞아.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런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정도에 맞게 절차에 맞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바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돼요. 블랙박스 영상, 내 차, 주변 차 다 확인을 하시고요. 또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일단 보험 사기 의심하시고 보험 처리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미심쩍다 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네. 그렇죠. 내가 혼자 네. 수습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